자, 주 69시간 문제를 가지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왜 저런 헛소리를 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주 52시간의 문제가 뭡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했더니요. 굉장히 자본이나 재벌들이 이야기하는 주 52시간 문제, 창공회의소나 정경련 이런 거 떠나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봅시다. 문재인 정권은 왜 주 52시간을 밀어붙였을까요? 거기에는요, 이 문재인 정권에 이런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필요하고 노동 수요가 필요하면 더 고용을 해라.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주 52시간을 갖다가 기업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고용을 더 창출하려고 주 52시간을 물어붙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솔직히 말하면 민노총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금속 노조나 또 공기업 노조나 이런 데서 보면 주 52시간을 넘어가는 노동을 별로 안 하지요. 자, 그래서 주 52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이 노동들은 계절적 수요가 있어서 어떨 때는 노동이 몰리다가 어떨 때는 노동량이 적은 이런 데가 지금 주 52시간 피해를 봤다라고 하고, 또 주 52시간 문제에서 가장 많이 죽는 소리를 한 사람들은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중에 그야말로 더 고용을 해야 될 건데 고용을 하지 않고 잔업, 철야, 그리고 휴일, 특근 등으로 돌렸던 그런 노동들이 지금 이제 주 52시간으로 못 하게 됐다라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겠죠. 자, 그래서 열악한, 지금 사실 이 주 52시간 문제의 본질은요, 한국의 대기업에 속한 그 노조 직원과 그러지 못한 중소기업 직원들 사이에 굉장히 큰 임금 격차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있다라는 게 문제의 원천적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너무나 왜곡됐다. 그래서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는 똑같지만은 거기에는 기종 노동자와 그야말로 개털 노동자로 나눠진다. 그래서 행명 21이 주장하는 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급을 갖다가 우리가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이 본봉만으로 부족한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가지고 가동할 만큼 한도 끝도 없이 돌려서 잔업, 야근, 특근 등으로 지금 좀 더 받았죠. 그래서 월급이 250이면 그 잔업, 야근, 특근을 해서 한 100만 원 이렇게 더 받고 많게는 150도 더 받았죠. 근데 문재인의 주 52시간이 이제 굉장히 탄력적이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제로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이 주 69시간 일하자, 주 52시간 일하자,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문제의 본질은요, 이 노동의 경직적인 운영이냐 탄력적인 운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력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21세기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거의 무제한으로 돌립니까? 69시간이면 무제한이에요. 69시간이면 일주일에요. 8시간을 6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11시 50분까지 5일을 일해야 69시간이 됩니다. 오후 11시 50분까지. 아침에 9시 출근해서 오후 11시 50분까지 무제한으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노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요, 90시간도 자영업자들이 일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영업자로요, 100시간을 일하든지 200시간을 일하든지 일하다가 죽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가요, 노동을 갖다가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무작배기로 하도록 방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 시간에 대한 상한은 정해야지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을 해도 중소기업에 속하거나 그야말로 비정규직에 속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정규적인 이 노동 시간에 업무 시간에 일을 해도 급여가 워낙 작아서,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추가 노동을 해야 된다는 이 구조부터가요,
잘못된 거예요. 노동시장의 이중임금을 타파를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기준을 지키도록 민노총을 두들겨 잡고 한국노총을 두들겨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주 52시간은 나쁜 거야 라고 그렇게 박혔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왜 69시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어떤 사용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 69시간을 일하면 주 40시간 일하는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29시간을 더 일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일감이 많다면요, 사람을 하나 새로 채용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노동시간을 길게 끌이던 줄 아십니까? 그 본질에는요, 사람을 채용하면 거기에 따르는 4대 보험부터 각종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 연장된 근로 시간만 무한대로 늘려서 더 주게 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주가 노동에 따른 페이 지급도 어느 한계가 있어야지, 저런 식으로 무한정 허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자들은 점점 고용을 줄이고요, 있는 노동자들을 풀가동해서 매푼 주가 노동에 대한 보상을 더 던져주고 그렇게 끝까지 갈 겁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노동력을 갈아서 없애는 거죠. 우리가 택배 노동자 중에 1,500을 번 사람이 있다, 1,000만 원을 번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하러 가지요. 어떤 택시기사는 한 달에 950을 찍었다, 1,000만 원을 찍었다, 이럽니다. 자, 그런 거를 보고 택시 운전에 뛰어들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사람이 얼마 가지 못하고 갈려서 나가죠. 택배 노동자가 1,000만 원을 벌라고 돌기 시작하면 2달만 하면 죽거나 들어누워야 될 거예요. 심장마비가 오거나. 택시기사가 1,000만 원을 찍으려고 하면 지금 택시기사가요, 얼마를 노동해? 하루 1시간에요. 한 2, 3만 원을 벌어야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동의 그야말로 무제한의 소비에 대해서 그걸 방치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 중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한 60시간 정도가 적절한 것 아니냐. 그래서 노동을 무제한으로 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도 본인 입으로 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이 어디서 잘못 듣고 와가 69시간을 말했다고 그걸 질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자, 슬쩍 노동부 장관을 통해서 띄웠는데 이게 워낙 저항이 거세다 보니까 이제 발을 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69시간은 과연 누가 던져줬을까요? 압득 사용자들이 던져줬죠. 그래서 사람을 더 고용하지 않고 69시간을 돌리겠다라는 황당한 발상이 나온 겁니다. 주 52시간을 하다가 53시간, 4시간, 5시간 이 정도까지는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부족한 소득을 채운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떨 때는 69시간을 하고 어떨 때는 35시간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예를 든 것이지 꼭 69시간이 아니다 그러지만,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악덕업자가 수두룩한데 법이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도 온갖 잔머리를 굴려서 그걸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수두룩한데, 69시간이라는 것을 탄력적 근무, 그리고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봐서 이렇게 계절적 수요가 몰리는데 집중적으로 일하고 집중적으로 휴가 가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정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약간의 인센티브를 노동자한테 던져주고 무한대의 소모를 강요하는 그런 사용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9시간을 하기 전에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됐던 부분이 뭔가 하면 노동자의 휴가권이 충족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9시간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정부가 했어야 될 우선적인 과제가 뭔가 하면 노동시장의 이중적 인권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 부분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밑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대기업의 이 과도한 임금을 낮추면서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나 이 파견업체
이런 부분에 임금이 조금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손대지 않고요. 무한대로 노동을 갖다가 완전 갈아 마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데 첫째 잘못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휴가권을 확실히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휴가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있어도요. 그런 부분에서 이 휴가권도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데서 69시간을 했을 때 더더욱이나 이 사람이 쉬지 못하고 그야말로 노동에서 지쳐서 뻗어버리는 기절 근무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러고도 남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중소기업 하는 사람은 그러려가 그거 말이야 80시간 90시간이든 원하면 일 시킬 수 있지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임금이 부족해서요 그 잔업 좀 더 하고 싶은 사람 자녀 키우고 가정 가지고 이러면서 중소기업의 노동자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몸이 그냥 갈리든 말든 어쨌거나 한 400, 500 집에 들고 가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도 또 저를 비난합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바라봐야지 이런 일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편한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동자라도요 일하는 시간에 최대 한계는 분명히 주어져야 되고 휴식은 보장되어져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돈보다 내가 목숨이 소중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자도 일을 갖다가 비용 아끼려고 한 사람한테 무제한으로 갉아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양식이 있어야죠. 제가 이런 걸 할 때마다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우리 당원이나 회원들조차도요. 자기가 중소기업 사장이고 자기가 이런 비정규직이거나 중소기업의 노동자면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말을 합니다. 실정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뭔 실정을 몰라요. 뻔히 다 알지요. 윤 정권이 이 부분에 잘못한 건 먼저 정리할 문제를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69시간이건 60시간이건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저 정리돼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민노총을 그렇게 때리면서 민노총의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저 고액 연봉이 결국 나머지 비정규직이나 사내, 하청, 그리고 파견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유사해져야 된다라는 그 임금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죠. 그 다음에 휴가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주 52시간에 대한 탄력적 운용과 그걸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야지. 느닷없이 노동부 장관이 주 69시간을 들고 노니 지가 한번 평생에라도 주 69시간을 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하는 거는요. 그거는 인간이 현대 문명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누군가가 이해관계자가 노동부 장관이 갑자기 69라는 헛소리가 온 게 아니라 집요하게 정권을 통해서 주입을 시켰고 노동부 장관이 슬쩍 흘렸다가 박살이 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지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